자, 이거는 이제 뉴스인데,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올해 물가 상승률이 5.2% 전망하고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 그래서 한국은행에 가면 이제 통화정책에서 통화정책에 오면 여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클릭하면 기준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를 나오기 전에 목표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제가 목표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안정을 도모시키는 게 목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글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크게 보기 좋게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물가 안정이 몇 프로로 보고 있냐면 2%로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대에 가깝게 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거는 이제 8월달 뉴스예요. 8월달 뉴스인데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이제 금리가 미국이 이제 역전되기 시작했고, 요때 보면 2097년도 IMF 때나 외환위기 때랑은 다르게 외환 보유액이 넉넉한 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8월달 뉴스고, 10월달에 또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한국과 미국이 금리가 역전됐을 때가 한 98년 이후 요때쯤 있고, 또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요때 있고, 지금 또 2018년 사이 있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역전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역전됐을 때마다 전후로에서는 좀 안 좋은 징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도 더 불안해진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금이 요 시점인데, 요때가 과거로 돌아보면 요때는 경제 성장이 워낙 높을 때니까 그 금리가 높았어도 근데 요때 이제 경제 성장이 워낙 높을 때라서 인플레이션이 높았는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98년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이제 뒷자락만 보면 지금 한 5.6%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7월 달에 좀 정점을 찍고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목표가 몇 프로 아까? 2%. 그래서 더 낮아져야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제 현재 급격하게 다시 발생되고 있죠.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한 8.2% 정도. 그래서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는데도 쉽게는 안 낮아지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보니,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때 0.25포인트 올리는 걸 베이비 스텝, 0.50%에 올리는 걸 빅 스텝, 그다음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 하는데, 미국은 계속 이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거든요. 이제 요때 보면 0.5%, 0.75, 75, 75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조금 이제 물가가 조금 미국보다는 덜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률이 0.25 하다가 0.5, 0.25, 0.5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리는 아까 우리 또박이님 강의랑 조금 비슷한데, 지금이 금리가 3%대죠. 이거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대로. 0.3%대인데 3.0인데 3%대인데 기준금리가 과거에도 이랬던 적은 있어요. 아까 데이터 보면 이때도 올랐던 지역도 있고 떨어진 지역도 있죠. 금리는 조금 2차 요인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금리, 제가 금리 인상기를 빨간색, 금리 인하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인상기는 빨간색, 하락기는 파란색. 인상기는 빨간색.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 요때 전국을 보면 금리 상승기 때 집값이 올랐죠, 요 시절에. 그리고 금리 하락기 때도 전국이에요, 종합 매매 가격 지수에서. 요때도 뭐 꿈틀꿈틀은 하지만 우상향. 요때는 좀 보합. 그러다가 하락기 때 엄청 오르죠. 그래서 금리가 부동산의 절대적 지표는 아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서울과 부산,
왜 두 개를 했냐면 수도권과 지방의 대장도시를 두 개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금리 상승기 때 부산은 이제 좀 조용해요. 근데 이때 서울은 많이 오르죠. 서울은 많이 오르고, 그리고 금리 하락기 때 서울은 오히려 이제 조금 보합인데 떨어지기도 하고 보합세를 이루기도 한데, 부산은 이때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파란색이 부산이에요. 그리고 금리를 다시 높이니 잠깐 떨어졌다가 이때는 또 부동산 규제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하락기 때 이제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또 지역별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 그래서 금리가 절대적 지표는 아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과거 데이터까지 시간 관계상 좀 준비를 못했지만, 그러니까 보여드리기가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라 보면 돼요. 벤츠가 만약에 벤츠 E클래스가 7천만 원이 기준으로 삼을게요. 그런데 벤츠 E클래스가 1억에 팔아요. 너무 잘 팔려서. 근데 금리가 낮대요. 팔리겠습니까? 이미 비싼데. 잘 안 팔리겠죠. 근데 벤츠 E클래스가 7천만 원 기준인데 얘가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금리가 높아요. 안 팔리겠어요? 잘 팔리지. 이미 싸니까. 그래서 금리도 중요하지만 절대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과거와 대입을 시켜보면 쌀 때 금리가 높아졌으면 금리 영향을 좀 덜 받고 올랐었다. 아까 이제 2교시 때 수업이랑 좀 비슷합니다. 자, 이제 비쌀 때 금리가 떨어져도 이미 비싸기 때문에 금리가 낮춘다 하더라도 영향을 좀 덜 받는다. 그래서 가치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를 보는 눈이.